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에 올인한 기업이 있습니다.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 두 쪽 모두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기업이죠. 이 기업 단순한 채굴 회사 아닙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전략적 국고로 이더리움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배경과 실제 투자 전략 그리고 수급까지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뉴욕 증시 한번 확인할 건데요. 3대 지수 모두 급락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무려 마이너스 2.24% 하락하면서 하루 만에 470포인트 넘게 빠졌고요. S&P 500 지수도 100포인트 넘는 급락을 기록했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는 전일 대비 무려 101.38포인트 하락하며 6238.01에 마감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1.60%로 단기 고점 부담과 수급 불균형이 동시에 작용한 하루였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542.40포인트 급락하며 43,588.5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1.23%로 전통 제조업 중심의 매물이 강하게 출회됐고 특히 에너지와 금융주에서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무려 472.32포인트 하락해 2650.13에 마감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24%로 3대 지수 중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등 주요 빅테크가 일제히 급락했고 AI의 관련주와 반도체 종목 전반에 걸쳐 매도세가 강하게 출현했습니다. 이번 급락의 핵심은 고평가 부담과 연준 인사들의 매파 발언입니다. 특히 일부 연준 위원들이 시장 예상보다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성장주 중심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고요. 여기에 일부 기업들의 실적 실망감까지 겹치면서 매물이 쏟아졌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최근 강세를 보여온 미국 주식시장이 단기 과열이라는 분석도 시장 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RSI 등 기술지표상 과열 구간에 진입했던 종목군들이 급락을 주도한 모습이었고요. 이익 실현 욕구가 본격화된 하루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실적 실망과 정책 불확실성, 기술적 과열 해소까지 복합적인 요인이 겹치면서 8월 초 미국장은 투자자들에게 강한 견고음을 울린 하루였습니다. 지금은 방향성을 단언하긴 어렵지만 단기 낙폭 과대에 대한 반발 매수와 반등 시도도 언제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종목별 펀더멘털과 밸류에이션을 꼼꼼히 점검하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보를 설명해드리고 종목 투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9965-0309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는 원래 암호화폐 채굴 관련 기술, 특히 침수 냉각 기술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회사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존 사업을 넘어서는 이더리움 국고 전략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이더리움 공급량의 최대 5%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실제로 지금까지 62만 5천 개의 이더리움 약 23억 5천만 달러 규모를 매입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보유가 아니라 국고 전략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해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7월 29일 기준 이 회사는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건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강렬한 시그널입니다. 실제로 이 회사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현금 등을 합쳐서 약 27억 7천만 달러의 유동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과 이더리움 매입을 병행하는 이중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는 바로 옵션 시장 진입입니다. 7월 23일부터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공식적으로 비트마인의 주식에 대한 옵션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이건 유동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는 기관 투자자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 종목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겠죠. 기관 수급 측면에서 또 주목할 건 바로 ARP 인베스트와 피터 티엘입니다. ARP는 최근 블록딜을 통해 1억 8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마인의
주식을 인수했는데요. 이는 이더리움 매입 전략 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피터 티엘은 또 어떻고요? 최근 9.1% 지분을 확보한 게 공개되면서 주가는 하루 만에 15% 이상 급등했었습니다. 그냥 유명 투자자가 아니라 팔란티어 창업자라는 타이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반응이 훨씬 더 컸습니다. 최근 X에서는 비트마인의 이더리움 보유 전략과 자사주 매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말로 이더리움 공급의 5%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겠느냐는 의문도 있지만 동시에 이게 새로운 형태의 암호화폐 ETF가 아니냐는 기대 섞인 해석도 많았습니다. 혹시 이런 이슈들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비트마인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계시죠? 영상 하단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남겨주시면 눌목 구간 목표가 매도 시그널까지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간혹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고 정보방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좋은 종목들 설명 듣고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 코인 상승력 때 엄청난 급등 나왔죠.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였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하지만 급등 후에 지금 조정타 왔는데요. 이 부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자, 확대해서 보시면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는 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추세 라인은 좀 이탈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름대 쪽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더 빠질 가능성도 열어 놓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더리움의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을 꼭 체크를 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흐름 자체에서는 좀 우선 흘러내리는 그런 움직임 가져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쉽게 매수보다는 조금 더 관망세 유지하시는 게 좋은 자리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리하자면 이 종목은 단순한 채굴 기업이 아닙니다. 이더리움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펼치면서 암호화폐와 전통 주식시장의 중간 지점을 노리는 독특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자사주 매입 루머라든지 피터 티엘 수급 이슈에 따라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더리움 가격과의 연동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 많은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에 숫자 1만 문자 남겨주시면 실전 대응 전략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종목과 테마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강호였습니다.